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겠구나 싶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70만원대 공동구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모델들이 시중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가성비 좋게 사는 방법은 뭐다? 이전 세대 플래그십이 할인할 때 구매하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모델인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도 이제 완숙한 상향 평준화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살 수 있고요. 물론 돈 걱정 없으신 분들이야 그냥 현 시점에서 비싼 거 사시면 얼추 잘 맞긴 하지만 요새 이 가격에 이 정도 제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로봇 청소기 고를 때 어떤 가격이면 어떤 스펙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구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0만원대, 예전에 이 가격이면 그냥 랜덤으로 돌아다니는 제품이었는데 요새는 10만원대에도 라이다 센서가 들어갔고요. 집 구조를 읽고 맵을 짜고 경로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큰 장애물들은 잘 피해주고요. 한마디로 벽을 타고 빠짐없이 청소를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몇 년 전 중국기 수준이죠. 다음이 30만원에서 50만원대인데 여기서부터는 점차 카메라 센서가 들어옵니다. 바닥에 놓인 게 뭔지 알아보고 피하는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올인원 스테이션도 여기에 붙겠고요. 온수세척, 열풍건조, 걸레를 알아서 씻고 알아서 말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로봇 청소기의 기본기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구조를 읽고 장애물을 피하고 걸레를 알아서 씻고 말리고 이거 쓰는데 필요한 거는 사실 50만원대면은 요즘에 다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위에 가격대는 뭘 의미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등반 능력, 엉킴 방지 강화, 흡입력 수치, 배터리 용량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기믹들이 추가가 되는 가격이 이 50만원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본기 자체는 여기서 끝나고요. 그 위로 갈수록 조금 더 기능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본 기능 자체가 조금씩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 평준화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싼 걸 사야 청소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비싼 건 더 잘 되고 싼 것도 이제 얼추 잘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죠. 기본기는 이미 아래 구간에서 다 되니까 위 구간 항목을 얼마나 싸게 가져오느냐, 이게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제품도 전세대 플래그십답게 원래는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가격이 내려올 때가 됐고 네이버 적립금 별도, 액세서리 소모품까지 증정하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70만원대 초반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으로 위쪽 구간에 많은 기능들을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로봇 청소기 저렴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인 직전 세대의 플래그십을 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좀 더 깎았는데요. 예전에 공동구매 한번 했을 때 사실은 가격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브랜드 측과 한번 조율을 해봤습니다. 좀 더 깎아달라고, 좀 더 조금만 더 깎아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은품이라도 줄 수 있는지 하면서 이 가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공동구매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온 가격 자체가 79만원, 여기에다가 소모품 세트 그리고 네이버 적립금이 별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싹 다 빼면은 70만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작년에 샀으면 100만원 넘는 가격에 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100만원 이하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에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배수 모델은 여기서 10만원 정도 가격이 조금 더 붙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위 구간에서 사는 게 4가지라고 했었죠. 등반 능력, 엉킴 방지, 흡입력, 배터리. X11은 이 중에서 3개를 가져옵니다. 바로 등반 능력, 흡입력, 배터리. 그 중에서도 제가 꼽은 건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단연코 청소력과 대형 평수에 특화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고속 충전 기능으로 300평을 커버할 수 있고 더스트백 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매장이나 사업장 용도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 청소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로봇이 메인인 편의성에 집중된 청소기군이 있겠고요. 청소기가 메인인 그런 로봇 청소기군이 또 있겠습니다. 에코백스 X11은 후자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 자체를 잘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물걸레 형태에서 갈리는데요. X11은 롤러형 물걸레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고밀도 나일론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서 바닥에 찌든 때를 긁어주는 능력을 올려줬거든요. 숫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조사 기준으로 압착 압력이 3800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래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롤러형과 회전형을 둘 다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롤러형이 물걸레 청소력 자체는 조금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닥을 세척하면서 걸레 자체도 씻어주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로 바닥을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회전형보다는 바닥에 얼룩이 남기 싫다던가 지속적으로 오염물이 퍼지는 걸 싫어하시는 환경에서는 이런 롤러형 제품을 사시는 게
게 조금 더 선택지에 좋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내가 귀찮아서 로봇 청소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회전형이 좋아 하시면은 회전형 모델을 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흡입력인데요. X11의 표기 흡입력은 2만 파스칼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요즘에 나오는 3만 파스칼대 제품들보다 더 낮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파스칼은 압력 단위인데요. 얼마나 세게 빨아당기는지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청소는 압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압력으로 공기를 얼마나 많이 통과시키느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빨대를 아주 가늘게 만들면 압력은 세집니다. 한마디로 파스칼 수치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빨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양 자체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먼지는 압력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곱해야지만 진짜 흡입력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킬로파스칼에 공기 유량을 곱하면 이 와트가 나오는데요. KS 규격도 로봇 청소기 흡입력 표기를 와트로 일원화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공개된 수치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러한 스펙을 공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많이는 없습니다. 파스칼만 크게 적어놓고 공기 유량은 어디에도 안 적어놓은 제품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환산 자체를 하지 못하고 숫자만 보고 흡입력이 좋구나 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흡입 팬의 출력이 100W 갖고 있어서 압력, 유량, 팬 출력 이 세 가지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흡입력 자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 제품이 흡입도 잘 되고 먼지도 즉시 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력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게 대형 평수 특화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6400mAh로 일반적인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인데 여기에 초고속 충전을 탑재를 해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제곱미터 약 300평까지 한 번에 청소를 해주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중간에 충전하러 돌아갈 일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죠. 바로 파워부스트라는 고속 충전 기능 때문인데요. 이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었던 물걸레가 세척되는 3분 동안 배터리를 약 6% 가까이 충전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약간의 쉬는 시간을 충전 시간으로 쓰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넓은 집일수록 이게 크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가보자면 이 제품은 일반형 모델 기준으로 먼지 봉투가 없습니다. 백리스 구조라서 봉투를 사서 갈아 끼울 일이 없다는 얘긴데요. 로봇 청소기 유지비에서 먼지 봉투 값이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것을 세이브 해줄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겠고, 특히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자주 먼지를 비워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형태가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물걸레 자체는 75도 온수로 세척을 해주고 63도씨의 열풍으로 건조를 해줍니다. 세정제도 듀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롤러형 로봇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건조 시간을 최대로 하심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확실히 플래그십은 플래그십만의 소구 포인트가 한 가지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X11은 로봇이라기보다는 청소기에 집중한 제품이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깔끔한 청소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가시는 게 무난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가격이 좀 비싼데 지금은 가격이 확실히 많이 내려와서 구매하기에 괜찮은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로봇 청소기 트렌드를 봤을 때 확실히 60만원대 이하로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는 특수한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 거의 가격이 2배, 3배까지 조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전 세대 플래그십을 이 가격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특수한 기능들 챙기면서 저렴하게 가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에도 충분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모두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화면에 안내드리는 바와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 수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티였고요. 향후에 또 저렴한 로봇 청소기 소식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져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특히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로티 끼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 청소기 가전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여기 와서 최신 소식이랑 저렴한 핫딜 소식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카페 이벤트도 해서 경품이랑 최신 소식도 더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